등기부 등본을 손에 쥔 날 저는 다리가 풀렸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서 그 종이를 몇 번이나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이어야 할 자리에 며느리 이름 석자가 찍혀 있었어요. 증여세 신고 내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천만 원. 며느리 이름으로. 아들도 몰랐을 거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제가 준비한 서류 한 장에 며느리는 얼어붙었어요.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66입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25년째 살고 있어요. 이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에요. 남편은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 민준이를 키웠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식당 일을 20년 넘게 했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도 무릎이 쑤셔도 쉰 적이 없어요. 그 돈으로 마련한 집이에요. 팔 하나 자르는 심정으로 대출 갚고 20년 만에 겨우 제 명의로 만든 집이었습니다. 민준이가 32살 되던 해에 지은이를 데려왔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말도 잘 듣고 살갑게 굴었으니까요. 어머니, 저 지은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드시고 싶으신 거 뭐든 해드릴게요. 환하게 웃으며 과일 바구니를 내밀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요. 그때 저는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첫인상에 속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결혼하고 2달쯤 됐을까요? 셋은 같은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출퇴근이 편하라고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그런데 같이 살면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지은이가 자꾸 집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머니, 이 아파트 요즘 시세가 얼마나 해요? 어머니, 재산 정리 같은 거 미리 해두시면 나중에 편하잖아요.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 새댁이 철없이 하는 말이겠거니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민준이도 똑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집 이름 정리해두는 거 어때?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서늘한 게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때부터 제 귀가 달라졌습니다. 사람 말을 그냥 듣는 귀가 아니라 뒤에 뭐가 있는지 들으려는 귀로.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확인해야 해요. 저는 동사무소 복지사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봤습니다. 아이디도 없고 방법도 몰라서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화면에 우리 아파트 등기 내역이 떴을 때 저는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소유자 김지은. 제 이름이 아니었어요. 아들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이었어요. 선생님, 이게 맞아요? 어머니 맞아요.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언제 이전이 됐죠? 날짜를 보니 불과 석 달 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잠깐 위임장에 도장 찍어달라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뭐에 쓰는 도장이냐고 물었더니 은행 일 좀 처리하려고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찍어줬어요. 아들 말이니까요. 믿었으니까요. 그게 제 집을 통째로 넘기는 도장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손이 떨렸어요. 복지사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쳐다보셨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엔 홈택스에 들어갔습니다. 증여세 신고 내역을 조회하니 거기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수증자 김지은, 증여금액 5천만 원, 신고일, 등기 이전 같은 날.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손도 발도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년을 밟아온 발이, 20년을 긁어온 손이 한 장의 종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지은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잠깐 나갔다 왔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미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가 식탁에 앉아서 태연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이 집 관리도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테고 저희가 도와드리기도 어렵고 그래서요. 어머니 편하신 곳으로 이사 가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가 잘 모시면 되고요. 잘 모시겠다고요. 제 집에서 절 내보내겠다는 말을 그렇게 포장해서 하는 거였어요. 게다가 이미 이 집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춘 채로 저는 밥숟갈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은 좀 더 생각해보자. 어머니, 사실 이미 알아봐뒀어요. 노원구에 복지관 가까운 데 원룸이 있던데 내가 생각해보겠다고 했잖아. 처음으로 목소리에 힘을 넣었어요. 지은이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핸드폰 메모장에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한 말, 민준이가 한 말, 날짜별로 빠짐없이 날짜, 장소, 정확한 표현까지 다 적어뒀어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어요. 지은이가 거실에서 핸드폰을 켜놓은 채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봤어요. 친정 언니랑 나눈 카카오톡 대화였습니다. 언니, 어머니 집 이미 넘어왔어. 이제 나머지만 정리하면 돼. 진짜? 어머니는 모르셔? 민준이가 잘 처리했어. 어머니가 뭘 하시겠어. 그냥 도장 찍으라니까 찍으신 거잖아. 그래도 괜찮겠어? 괜찮아. 어머니가 나중에 알아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미 된 거잖아. 저는 그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손이 떨려서 3번 만에 겨우 찍었어요. 화면이 흔들려도 찍고 또 찍었습니다. 어머니가 뭘 아시겠냐고요? 그 말이 밤새 귓가를 맴돌았어요. 이틀 뒤 지은이가 또 한 번 절 밀어붙였습니다. 어머니, 이사 날짜 같이 좀 잡아요. 이 집 전세 놓으면 어머니도 생활비 생기시고 저희도 좋잖아요. 아직 결정한 것 없어. 어머니, 왜 이러세요? 다 어머니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 저를 위해서라고요. 제 집을 빼앗아 놓고 저를 위해서라는 말을 하는 사람 앞에서 전 웃었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잠시 후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위임장을 이용한 무던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 내역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요. 사문서 위조와 조세 포탈 혐의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굳어졌어요. 슬프다거나 분하다거나 그런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걸 끝까지 가야겠다는 마음. 일주일 뒤 민준이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셋이 같이 앉아서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엄마? 앉으면 알아. 그날 저녁 민준이는 별일 아닌 줄 알았겠죠. 지은이도 여느 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요. 저는 천천히 주방에서 나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열어봐. 지은이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아파트 등기부 등본, 증여세 신고 내역서, 위임장 사본, 그리고 변호사가 작성한 법적 의견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파트가 도대체 누구 명의예요? 지은이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잠깐 오해가 있으신 거고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민준아, 네가 말해봐. 민준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준아, 너 알고 있었어? 엄마, 이건 잠깐만. 알고 있었냐고.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가 안방에서 나눈 대화였어요. 이 집을 전세 놓고 처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던 목소리. 그리고 카카오톡 캡처도 꺼냈습니다.
스피커에서 지은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가 뭘 하시겠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나 법적 대응할 거야.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세무서에 갔습니다. 증여세 포탈 혐의로 며느리를 신고했어요. 담당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접수하겠습니다. 조사 진행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에 뭔가 무거운 게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슬프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가족 일인데 싶어서요. 그래도 발길이 돌려지진 않았어요. 2달 뒤 세무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임장을 이용한 무단 소유권 이전이 확인됐고 증여세 신고도 실제 증여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명됐어요. 며느리에겐 증여세 2,400만 원과 가산세가 추가 부과됐습니다. 아파트 등기도 원래대로 제 명의로 환원됐어요. 그 무렵 민준이가 처음으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어떡해. 지은이가 이혼하자고 해. 그래서? 엄마가 좀 도와줘. 엄마가 취하해주면 안 돼?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엄마 도장을 갖다가 남의 집 넘기는 데 썼어. 그게 맞아? 그건 지은이가 하자고 해서. 누가 하자고 했든 간에 네가 한 거야. 엄마 얼굴 보고 그 짓을 했잖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한테 그 말을 해야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지은이는 결국 민준이와 이혼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가족관계도 정리됐고 지은이는 짐을 싸서 나갔어요. 나가는 날 저는 방에 있었습니다.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탁 하는 그 소리가 참 오래 남았어요. 민준이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혼자 원룸에 들어가서 살더라고요. 2달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서 있는데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요. 엄마 미안해. 저는 아들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 말은 그때 했어야지. 내가 등기부 들고 앉아있을 때. 엄마, 밥은 먹었어? 그냥 밥을 차려줬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분하고 서운하고.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니까요. 그 밥 한 끼는 용서가 아니라 그냥 밥이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아요. 이 집 거실에 앉아서 햇볕이 창문을 넘어오는 걸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등기부 등본을 손에 쥐고 다리가 풀리던 날. 복지사 선생님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보며 숨이 막히던 그 순간. 근데 이제 그 떨림이 무서움이 아니라 뭔가를 지켜냈다는 무게감으로 남아있어요. 주변에서들 그러더라고요. 순자씨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며느리한테 그러기 쉽지 않죠. 아들한테도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가족이라도 법은 법이에요. 그 선은 내가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위임장에 도장을 찍으실 때는 반드시 어디에 쓰는 건지 물어보셔야 하고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 명의 집이 맞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처럼 뒤늦게 허둥대지 않으시려면요. 저는 요즘 수요일마다 동네 복지관에 나가요. 거기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지난주엔 베란다에 핀 제라늄을 찍었는데 복지관 선생님이 잘 찍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이거 SNS에 올리셔도 되겠는데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삶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남아있어요. 빼앗기지만 않으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손으로 확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도장 찍기 전에 읽고 넘기기 전에 확인하고 그게 이 집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